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험한 게임이 시작되었죠? 게임이 끝난 후에는 승자와 패자가 반드시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여러분 판단을 잘 하셔야 되겠죠? 먼저 어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가 발표가 되었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참 좋은 말 같습니다. 제발 이대로 돼야 될 텐데. 정치 행정으로 본다면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만들겠다. 경제로 본다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일으키겠다. 아마 대기업에서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사회를 놓고 보면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어떻게 보면 꿈과 같은 나라가 되겠네요. 미래로 본다면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가 보인다는 얘기고, 외교 안보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겠다는 거고, 지방시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세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대로만 된다면, 그렇죠? 대박인 것 같아요. 그래, 이대로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 중에서 돈 되는 정보, 부동산 관련만 압축을 한번 해드리면, 국정 목표 첫 번째에 있었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인데, 국민의 눈높이에 부동산 전체를 바로 잡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으로 놓고 본다면 주택 공급 확대,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한 주거 안정 실현하고,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거고, 대출 규제 정상화 등 주택 금융 제도를 개선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복지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 부분에서 GTX 추진 및 지역 광역 철도 사업과 도로망을 개통하겠다는 거죠. 이처럼 국정 과제를 목표로 한다면 부동산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여러분들 궁금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구차하게 말할 필요 없고, 과연 부동산은 오를까 떨어질까? 이게 가장 궁금하시겠죠. 그래요. 그렇다면 먼저 저의 개인적인 결론부터 내려본다면, 국정과제 부동산 파트가 제대로 이행이 된다면요, 250만 호 주택 공급 입주 전 주택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0만 호 입주하는 시점이 되면 주택 가격은 하락할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죠. 또한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입 다시 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파트에서 다 낮춰버리거든요. 세금을 낮춰준다라고 한다면 돈 있는 사람들, 또 주택을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 다시 다주택자들 다시 주택 매입에 나설 수밖에 없겠죠. 또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앞당겨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투자처로 본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빌라 다세대 3억에서 5억, 그리고 강남 재건축, 지방 광역시를 본다면 아파트 매매 금액이 2억대에서 4억대, 요 라인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제가 예측하는 이유는 바로 인수위에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의 답이 나와 있죠. 이를 이제 하나씩 자세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본다면 주택 공급 확대, 시장 기능 회복인데, 과제 목표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 공급 로드맵을 추진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야 하여 결론적으로 250만 호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핵심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도심 공급이 되겠죠. 분양가 상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완화라는 거죠. 아마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심 공급에서 분양가 상제를 폐지하고, 또 재건축 부담금을 인하하고 안전진단을 완화하겠다라고 하면 다시 서울 강남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서울 강남 아파트들의 가격이 움직였다라고 봐야겠죠. 또한 1기 신도시 간단하게 압축을 한다면 재건축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10만 호의 주택 공급인데, 이러한 기대 수요 때문에 1기 신도시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임대차를 정상화하겠다,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 외국인 투기를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른 파급 효과를 본다면 250만 호 입주하기 전에는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한 집값 상승 좀 난리 날 것 같아요. 차기 정부가 생각하는 집값 안정, 시장 기능 회복은 아마도요, 주택 공급이 본격적으로 입주하는 시점, 빠르면 2025년, 늦으면 2027년 정도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부동산 파트 국정과제 두 번째로 본다면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인데요. 과제의 목표로 본다면
조세 원리에 맞게 정상화하겠다. 세액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겠다.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란 목표가 되겠죠. 구체적 내용으로 본다면 종합부동산세 완화로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재산세와 차후에 통합하겠다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종합부동산세보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분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를 개편하겠다, 즉 인하하겠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취득세, 생애 최초의 내 집 마련 취득세는 감면해주겠다. 또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이것 또한 완화시켜주겠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즉 부동산 살 때와 부동산 팔 때 세금을 완화시켜주겠다. 야, 이거는 정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좀 나타날 것 같아요. 뭐 구체적 파급 효과를 예상한다면 다주택자들 다시 투기 속으로, 그렇죠, 이제 취득세도 깎아줘, 종합부동산세도 깎아줘, 재산세도 깎아줘, 양도소득세까지 중과세를 없애버리면 다주택자들 다시 기다렸다, 이제 풀어주는구나, 다시 투기 속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부동산 관련 세금 인하는 집값이 또다시 날이 날 가능성, 그러한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부동산 파트 국정과제 세 번째로는요, 대출 규제 정상화 등 주택 금융 제도를 개선하겠다. 과제의 목표는 대출 규제 정상화를 추진해서 실수요자에게 주거 사다리를 형성하겠다는 거죠.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를 통해서 서민층 노후 주거 안정과 소득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건데, 핵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LTV, 주택담보대출이지 않습니까? 생애 최초자는 80%, 무주택자는 70%, 다주택자는 40%, 30%. 아마 보도 자료에 의한다면 다주택 40%, 요거는 2주택자는 40%로 담보대출을 해주겠다는 거고, 30%라는 거는 1가구 3주택 이상자는 LTV 30%를 해주겠다는 그러한 의미로 제가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처럼 LTV를 규제를 완화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DSR. 이제 DSR은 현재 규제 상태인데, 요 규제 상태, 즉 40%를 계속 묶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DSR, 소득 대비 대출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결국 LTV는 풀지만 DSR을 풀지 않으면 그다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다지 큰 의미가 없어 보이니까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 소득까지 인정해 주겠다는 건데, 청년들 중에 아르바이트생 청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겨우 월급으로 해가지고 150만 원, 180만 원 이렇게 타는 사람들, 그렇죠? 아르바이트니까. 또 직장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월급 230, 240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DSR을 규제한다고 하면 이거 내 집 마련 어려운 거 아닙니까? 따라서 청년 세대에 대해서는 미래 소득까지 염두에 두고 DSR을 어느 정도는 좀 완화시켜주겠다. 이제 이 차원인데, 또한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을 9억에서 12억으로 금액을 올렸죠. 또한 우대를 1억 5천에서 2억으로 금액을 상한 조치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파급 효과로 본다면 대출 규제를 푼다. 역시 집값에 영향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DSR을 규제를 하게 됨으로써 무주택자들이, 직장인들이 집을 산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 강남에 있는 20억, 30억, 40억짜리 집 사기 쉽지 않겠죠. 따라서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빌라 3억대에서 5억대, 이러한 빌라를 이제 내 집 마련할 가능성이 증가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광역시를 본다면 2억대 후반에서 3, 4억대 이런 아파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집 마련, 오히려 이제 서울 수도권에 있는 무주택자들이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 너무 올랐어, 너무 비싸. 그런데 지방 광역시에 있는 아파트가 아직도 2억, 아직도 3억짜리가 있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지방 광역시 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부동산 파트 국정 과제로는요,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복지 지원인데요. 임대료 걱정 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주거 환경 보장인데 이 부분이 잘 되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보장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국정 과제로 본다면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인데요. 과제 목표로 본다면 GTX, 순환 도로망 확충 등을 통해 지역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디서나 차별 없이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을 본다면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 진행하고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 진행하고 신규 노선, 즉 GTX 신규 노선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 눈여겨보셔야 돼요. GTX 신규 노선 확대하겠다가 아니라 GTX 신규 노선 확대를 검토하겠다. 이 부분 좀 명확히 하셔야 돼요. 이거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리고 지역교통으로 본다면 광역철도, 도로망 구축이 있고요. 대중교통으로 본다면 통근버스 규제 완화, 지하철 정기권, 버스 사용 등등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러한 정책에 대한 파급 효과는 GTX 역세권 이슈가 그래도 아직 살아있다. 그래. 특히 A 노선, B 노선, C 노선은 여러분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겠죠. 뭐 GTX 같은 경우에는 개통이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이용한다. 그때 아마 더 큰 빛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아요. 왜냐면 110대 국가 정책에 대한 비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아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